자, 다시 시작할게요. 자본주의는 우리를 싸우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서로 경쟁시키고 취업 안 되게 만드는 조건으로 만들고 이해되시죠? 광장에서 우리가 촛불 집회 때 감동하는 이유는요. 애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사랑한다는 탄기국 집회에서 그분들을 보잖아요. 또는 촛불 집회를 보잖아요. 이쪽 하나는 거대 공룡 같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흐르는 흐름을 보면은 유치원생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촛불 집회에 가면은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고양이를 살리자. 길고양이 밥 주는 제도 시스템 바꿔야 한다부터 시작해서 어떤 아이는 박근혜가 대통령 된 다음부터 수능이 어려워져서 자기가 수능을 실패했대요. 그래서 촛불 집회에 나왔대요. 다양한 이유들을 갖고 집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 장소에서 우리가 막 얘기하나요? 전체주의로 일관적이어야 해. 다 같은 의견이어야 해. 그러지 않잖아요. 그 장소에 있다 보면은 배려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촛불 집회 장소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물어보나요? 당신 어느 학교 출신이야? 또는 당신 어느 지방 사람이야?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이런 생각은 하죠. 속으로. 저 사람이 와서 내가 외롭지 않네. 한 분 더 넣으셨다. 우리가 힘이 좀 더 세지겠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때로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먼저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먼저 들어가야 할 때, 괜히 미안해져서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저들을 두고 나는 가네. 일단 추우니까 가고 보자. 양심의 가책은 집에 가서 느껴야지. 미안합니다. 하고 가면서 또 바닥에는 그 미안함이라는 마음에 애정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촛불 집회에서 그러한 미안함, 애정을 느끼셨다면 성공하신 여러분이십니다. 반면에 박근혜만 때려잡자, 윤석열만 때려잡자 라고 하셨다면 탄기국 집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서로 양보하고 그를 위해 내가 손해를 보지만 서로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을 따르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희생 뒤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버이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그 희생에는 대가와 조건이 없습니다. 그 희생에는 누구의 강요도 요구하지 않고 누구가 설득하지도 않아요. 내 자발적인 내 자유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자유와 사랑은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체제에서의 자유, 리버럴리즘은 그거를 떼버립니다. 사랑을 떼버린다라는 말입니다. 혼동을 줘요. 동음이의어. 프리덤을 리버럴리즘으로 탈색시켜 버려요. 자유로운 경쟁, 약육강식 이런 시스템을 민주주의라고 막 말합니다. 대통령을 뽑고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우리의 리더는 강해야 한다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사랑이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끼리 할 수 있고, 우리끼리 애정이 있는데, 함께하고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함께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아주 작게 나지막히 말해요. 속사람처럼. 부탁드려요. 이런 분이 되지 않기를. 동전의 앞면이냐 뒷면이냐, 블랙이냐 화이트냐, 잘 고르는 사람이 아니셨으면 좋겠고, 무엇에 대한 강신적인 분노이거나 강신적인 사랑에서 그게 출발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에서 또 말해요. 우리는 매번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는 거라고, 짐승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래도 뭐 어때?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야 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저도 괜찮다고. 지면 또 어때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배우면 좋겠어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나 12구 이태원 참사 때 많이 아팠습니다. 죽은 사람들, 이유 없이 희생된 아이들을 가슴속에 묻어야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왜 분노했는지, 왜 속상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체제가 그게 국가이든 자본이든 뭐든 간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분열, 반목들을 항상 원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반복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쪽이 나눠져서 갈라져서 싸우는 분열들.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 게 가장 큰 거고요.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해결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이 크면은 이 숙제는 그 문제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친구들이랑은 진보적인 이야기를 해요.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막 얘기해요. 밖에서 술자리든 뭐 어떤 얘기든지 간에 자리에서. 하지만 집에 와서는 내 어버이, 아버지, 어머니랑은 입 꾹딱.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애정이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너저분한 소통과 화합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한번 고민하자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내 가정, 내 어버이, 내 자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어버이랑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분열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시작되는 게 다시 민주주의이고 다시 사랑이라는 거고 다시 실천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기각되었을 때 한편에서는 좋고 한편에서는 기분이 나빴고, 기분 나쁜 쪽에다가 기분 좋은 쪽은 댓글을 다셔서 막 "약속을 지키세요. 손가락을 자르세요." 뭐 혹시 이러셨던 분 계셨나요?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발이요.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다른 분들이세요. 잊지기, 잊지기, 잊지기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분들도 우리가 함께 데리고 나가야 할 우리들이에요. 시대가 사람을 만들었고 체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나라가 나뉘어졌다고 이념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 권력자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이 나눈 걸로 우리들끼리 나뉘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에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축하도 해야 하고 슬퍼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전례를 만든 것은 탄핵이라는 거를 인용해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났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너무 핍박을 가하니깐 참 사실 힘들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참 말도 이제는 막 헛나오네요,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실수를 했든 잘하든 잘못했든 간에 우리의 단면이에요. 그들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의 대통령이 된 거고 그분이 우리 대통령이신 거예요. 우리가 뽑든 안 뽑았든 간에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내린 결정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고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러면
그들을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을 품고 나아가면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잖아요. 너무 일찍이 윤석열 막 이렇게 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이 윤석열을 뽑았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자일 수도 있습니다. 슬퍼요, 그래서 많이. 너저분한 부르주아 법률들이 자본가들의 사유재산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긍정하고 있는 부르주아 법률들이 참 슬퍼요. 몇 개월이 지나서 별로 변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참 무서워요. 나중에 어떠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었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생각들을 한다라면은 마음도 많이 아프고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시점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뭘 달성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었더라면 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인용되었더라면 굉장히 아파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탄핵 또는 기소되었다라고 했더라도 흡족하지 않아요. 히딩크가 생각나요. 여전히 나는 배가 고프다. 여러분들도 배고픔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테마가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다시 민주주의. 아쉬운 건 우리가 당조적인 한 상태만 참 슬퍼요. 참 상태 안 좋은 공주를 자라왔던 자기 아버지가 독재자였잖아요. 그 공주님의 아버지는. 독재자는 왕이니깐 그걸로 공주 노릇 했던 칠푼이 하나를 제거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명박을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4대강 사업을 해서 지금도 물고기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그 이슈를 가지고. 핵폐수는 방류가 되고 있어요. 피폭이 돼서 알프스 오염 알프스에 피폭이 돼서 담당자 2명은 이송이 됐대요, 일본에서. 그래서 NHK는 이제 도쿄전력을 비방하는 글을 하나씩 쓰기도 했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100만 명이 광화문에 시청 앞에 우리가 또 모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친자본적인 정책에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이 생기고 그러한 문제로 그렇게 또 나올까요? 천만이 나올까요? 걱정돼요. BBK 사건 기억나세요, 혹시? BBK 사건 이해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없잖아요. 반면에 박근혜는 너무 심플해요.
정상적으로 사극을 봤던 국졸자라면 다 이해하는 분노를 느끼는데 BBK는 헷갈린대요. 돈이 막 분류되고 환산되고 어떤 분들은 BBK 하면 김어준 씨가 세뇌시켜서 나쁜 거는 알겠는데 왜인지는 모르겠대요. 탄핵이 기각되었더라면 혹은 이재명 구속이 되었더라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마음, 태도가 일관적으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분열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은 끝난 겁니다. 영화 기억나세요? 트루먼 쇼라고. 마지막 장면이 저는 생각납니다. 짐 캐리가 탈출하려고 계단을 올라가요.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때 짐 캐리는 탈출한 거예요. 온 시민들이 박수치며 와 짐 캐리 자유다 잘됐다 자유를 얻었다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제수추가 뭔지 아세요? 채널을 막 돌려요. 아 이제 버라이어티 뭘 보냐.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짧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탄핵이 기각되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와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이 되었더라면 나는 무엇을 했을 것인가를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부르주아 헌법과 법률을 공격하는 데까지 갈 것인가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니라 법으로부터 나오고 법 만든 자들로부터 나오는구나.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구도 지금 헌법 전문이나 법률에 개입했던 인간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대법관 하나가 갑자기 얘기해요. 법은 국민의 뜻이라고. 사실 너무 황당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설립된 재헌 법률에 몇 번이나 개입했나요? 도대체. 아직도 국민들 헌법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합의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 뜻을 따른다라는 이 묘한 논리가 누구의 논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제스처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평등하고 모든 국민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으로 싸운 이유는 자기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싸우신 게 아니고 핵폐수 오염수를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싸우신 게 아닙니다. 이 핵폐수 오염수를 저지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기각시키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인 부르주아적인 헌법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부르주아적인 법률, 기득권적인 법률과 싸우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률은 법 해석은 절대 약자에게 편을 들지 않아요. 누가 대한민국 주권이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온대요. 법으로부터 나오지. 어떤 개소리를 누가 그렇게 해요. 바꿔야 해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평등하고 모든 국민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바닐라는 바나나가 아니었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왁!